부분에 대해서 인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초심님과 여기 뭐 많은 분들께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길에서 이제 그 춥진 않았죠. 더위에 이제 고생을 하시는 과정에 저는 좀 약간 한가롭게 지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을. 무엇이었어요 그동안? 네,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약간 국정기획위원회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국민의힘 해체를 네. 안 시키면 네.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네. 이거 인식하고 계셨습니까? 아, 네. 저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 질문은 전부 AI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라 카이스트 교수보다도 정확합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예, 오늘 김혜민 대표 모셨으니까 국민의힘이 왜 분기돼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라지게 될지 그 이유와 시나리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이유,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윤석열 말대로 싹 척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차고 넘치는 증거 가운데 첫 번째,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구탄대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관아니죠. 그 어떤 국민의힘이 장애투쟁에 나갔잖아요. 소식 들었어요? 네. 우리 저기 네. 부대표님, 네. 장애투쟁 나갔는데 얘들이 장애로 못 나갔어. 왜 못 나간지 아세요? 우리는 장애투쟁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야 돼. 네. 장애투쟁 나가면 바로 윤어게인 세력한테 장악을 당해. 원래 장애투쟁은 알다시피 어저께 첫 번째 장애투쟁이라 네. 광화문에 나가서 전에도 하고 다들 사람 제일 많은 도심에 가서 장애투쟁을 첫 번째 여는데 거기 못 가고 국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어게인 세력들, 부정선거 세력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이제 장애투쟁을 국민의힘이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 되는 네. 거라 아마 고민이 많을 건데 우리 그 김혜민 대표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여기 보면서 이제 제 주장이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성조기를 휘날릴 수 있느냐. 여기가 미국이냐. 그래서 거기 네. 선거라니까 광화문 안 가고 그런데도 쫓아오지 않아. 네, 그래서 네, 미국이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될 정도지 않을까. 네, 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이게 상식이 안 맞다. 그럼 미국 그 국가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가 미 의회도 아니고 성조기를 왜 드냐. 일단 여기서부터 저는 반국가 세력 아닌가, 매국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상식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국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른 나라 깃발을 들면서 그 나라 애국가를 부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거는 바로 반국가 세력이나 매국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반국가 세력이다. 네. 김혜민 대표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두 번째 증거로 험중 시위를 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험중 시위는 이건 어떤 경고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 행안부에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뭐 업무 방해라든지 등등. 그래서 그 장사하는데 지나가면서 그 물건을 못 팔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 안 된다.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뭐 차이나 아웃 닥쳐 검정 그거를 영어로 익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 거기 인구가 10매덕이잖아. 네. 뭐 1년에 1억만 오면 우리 경제 발전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야. 이러면 오겠냐 이거죠. 그렇죠. 결국 김혜민 대표, 네. 이 먹고 사는 거는 네, 네. 장사할 때는 간 쓸개를 빼놓고 하라 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데 네. 이렇게 험중 시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자유대학이라는 세력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걸 봤거든요.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봤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퇴출을 외치는데 중국 공산당 퇴출을 외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 퇴출을 외치는데 제 생각에 이거의 유력한 근거는 선거 때 중국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법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혹시 스카이 델리에서 이거를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기자를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어. 네, 그러니까 법리적 다툼 운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약간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구구 네, 세력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고 얘기하면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 부정선거.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아웃 외치고 차이나 아웃 외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2월부터 계속 됐었거든요. 올해 2월부터. 네. 지금 7개월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거기에 상권에 너무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실제 멸공 페스티벌 이런 것도 개최했거든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욕하고 삿대질하면 다시는 안 갈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갔는데 한국 아웃 뭐 이런 거 외치면 저 그 나라 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매국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네, 아까 얘기하셨는데 국회에서 그 집회할 때도 중국 공산당 아웃 피켓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국회에서 대놓고 외친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네.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상식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근데 나는 기준이 네, 맞습니다. 벗어났다. 네. 그뭐 공산당이 네. 뭐니 네. 그래도 미친놈 집단이라니까요. 또라이 집단. 앞으로 국민의힘을 또라이 집단으로 명명하는 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발언할 때, 야, 또라이 집단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 들어요. 아니 죽기를 바라는. 그렇잖아요. 지금 네.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쟤들은 우리를 그 죽기를 바란다고. 그 저기 송원석인가 했지. 네. 또 김재원이가 그거를 또 또 이 얘기를 더 지지하는 부풀려 발언을 했지. 했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청래 대표가 또 서울에서 우리 백은종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거기다 무슨 아량을 베풀고 뭐 협치를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 똑바로 들으세요. 말이 됩니까? 아니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죽기를 바라면 우리도 죽이려고 싸워야지. 개뿔 협치야. 협치는 이재명 대통령 뭐 하라고 그러고 하지 마세요, 김범기 씨. 예. 네, 저희 잠시 그런데 또 국민의힘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세 번째 네. 증거로 네. 이 전자권 네. 전환을 반대하고 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네. 사실 제가 국회 국방위 보좌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해서 해체돼야 된다라는 거를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이슈가 바로 그거였는데 이 전자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 장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신감이 왜 이렇게 없냐. 네. 그 이슈거든요. 이 상식적으로 군사주권을 우리가 갖는 거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심지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는 이거는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후세가 뭐라고 생각하겠냐. 저는 후대가 우리 이 국회를 그 당시에 국회 절반이 전자권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었다라는 거를 후대가 알게 되면 엄청 부끄러운 거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국을 침략해도 미국이 전쟁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국 그러니까요. 대통령 아무런 권한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냐. 심지어 이렇게 보면 돼요. 중국 공산당 아웃 외치는 국힘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이 침략해와도 우리는 부대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인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 부담스러워서 전쟁하지 마 이러면은 우리는 영토를 침략당해도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일본이 독도 침략해도 미국이 노하면은 독도는 그냥 일본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 국회 절반이 제발 군사주권 우리 필요 없어요. 미국이 계속 가져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세력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은 이 미국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군사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 의회 절반이 제발 군사주권 계속 가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벌써까지 노예 근성이 예, 아니, 그렇죠. 김영민 대표 네. 저기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네. 2012년 가져오기로 했어. 네, 그렇죠. 근데 이명박이가 미뤘어. 네. 박근혜는 또 무기한 밀었어. 미뤄가지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네. 나 참 전자권 없는 걸 얼마나 고맙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니 윤석열이가 전자권 있었으면 막 공격해갖고 미국 네. 눈치 안 보고 그 미친놈이 네.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쟁이 아니 나 진짜 전쟁 일어났을 거야. 윤석열이가 네.
근데 이 미친놈이 대통령 때는 전자권이 없는 게 낫더라는 우리가 세계 오죽하면. 정치사상 최초의 경험을 우리 국민들 5,200만이 했잖아. 네. 근데 이번에는 가슴을 쓸어낼 정도로 네. 또라이 윤석열이가 네. 또라이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전자권 차라리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좀 뭐 아무리 그 평화가 낫잖아요. 네. 좀 굴욕적인 일이 있더라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 무덤 탐샘 아니냐. 자기들이 전자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권력을 유지했을 텐데 스스로 부정을 하면서 군사 주권을. 어쨌든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전자권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근데 반국가 대신 윤석열 같은 자를 대통령을 뽑기 네. 못하게 네. 장치를 미리 하고 가져야 네. 돼. 그거 네. 임명희 대표님 맞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이번에 나는 분명히 김건희가 전자권 있었으면 네. 전쟁 선제 공작 일으켰죠. 했어요. 네. 급할 때 상상하기도 내란 그 계엄하기 전에 몇 방 때리고 바로 했으면 우리 꼼짝 못하는 거. 아무튼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네. 얘기를 해야 될지 네, 이거 어쨌든 뭐, 미친놈이 네. 대통령 때는 없는 게 낫다는 걸 경험했다. 네. 그다음에 네. 우리 네 번째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그 국민의힘의 증거. 네. 서울에서는 차도가 넘치잖아요.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던 내란 네. 정당. 네.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을 윤석열과 협의해서 한 것 같고 그 나경원은 또 그 겸 해제 저기 그 국회 그 결의안 때도 그 참가 안 했는데 지금 그리고 또 더 이어지는 건 윤 어게인 세력들이 아니 내란 정당이 아니라면 그 어게인 세력들을 멀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김문수와 그 장동혁이가 어게인 세력을 두고 경쟁했잖아요. 서로 전환기를 품으려고. 네. 그러다 이제 전환기를 뺏겼어. 김문수가 장동혁이 됐는데 이런 어떤 윤 어게인 하면서 토요일 날은 전광훈 목사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서 대통령에 복귀시켜야 된다. 고발할 거요 내일. 우리 고발장 오늘 써가지고 그 내란 선동 동조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호시탐탐 내란을 지속시키 연속성 있게 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 하니까 또 막 윤석열이 특별재판부 설치 안 되면 행여나 지기현 같은 판사가 무죄를 주면은 그 사람들은 또 윤석열 어게인이 성공하는 거잖아.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데 김의겸 대표는 이런 부분에 그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들 더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윤석열이 그 계엄을 발표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거는 내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윤석열 탄핵시켜야죠. 그렇죠. 근데 탄핵을 끝까지 반대한 세력이 누구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석방시켜야 된다.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다시 복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대표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내란 세력이다. 내란 정당이다라는 거는 저는 빼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제 걸리는 문제는 이 내란 세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차고 넘치지만 이 사법부와 검찰이 이 지금의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걸 지고 있는 한 쉽진 않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법원이 문제인데요.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기현과 조이대를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대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들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 아니 아닌가. 내란을 저질렀다고 인정은 진즉했어요. 네. 그렇잖아. 네. 내란 윤석열 네. 면회 가겠다는 놈이 대표고 윤석열 어게인이 뭐에 다시 내란하겠다는 네, 얘기야. 그렇죠. 내란 어게인이나 윤석열 어게인이나 동일하라고 나는 보거든.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그래서 결국엔 대선 불복으로까지 이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대선 부정선거 불복이죠. 거기다 네. 포함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내란 윤 어게인 뒤에는 부정선거가 꼭 따라다니잖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인민재판부라고 하잖아요. 네. 국힘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서 이렇게까지 네. 반대를 하냐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는 100% 개입했다.
네. 지금 추경호의 존재를 우리 다 잊지 않았습니까?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네, 있다는 네. 거는 추경호가 범죄자다. 첫 네. 번째고 두 번째 나경원이 범죄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지현. 네. 네, 이 세 명 주목해야 한다. 조지현은 청와대 행정관 네, 네. 거기 이제 측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로 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경북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이 사람이 아마 5시간 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아. 이 세 명이 핵심인데 이 세 명에 대해서 특검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조이대랑 직연이 있는 한 흐지부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아마 될 겁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근데 내란 재판부를 네. 설치 못하면 네. 이재명 정부가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하는 날. 네. 그 당시에 김병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인데 네. 그 논란거리를 끝나면 하든지 하든지 미리 해가지고 또 그날 송원석이가 그 저기 정책래 대표 네. 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그렇게 되기를 네. 바랬다고 이 반 살인 그 그렇죠. 망언을 했는데 그렇지 내일 대통령 기가에 거기 가서 야합을 하고 이 대통령이 그거 물어보니까 너는 안 시켰어 내가 실적 시켰다고 나한테 하는데 항의들 오는데 나도 항의하려고 그랬어 시켰죠 이 대통령이 근데 안 시켰다고 막 손사래를 저으면서 나 실적 안 시켰어 이렇게 들어봤죠 명확히 구분해줘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란 특검 조은석 그 특검보가 사초를 쓰듯이 한다 했던데 내가 계속 이 얘기하는 게 좀 만나면 잘 알아요 조은석. 아 모릅니다. 좀 뭐 저기 네. 머리 좀 카이스트 출신 전화번호 해킹해가지고 좀 전화 좀 해요. 그건 범죄입니다. 아니 뭐 합법적으로 해킹을 물어보는 거지 그게 물어보는 것도 해킹이야 머릿속에 든 거 물어봐서 꺼내니까 그냥 공식 전화로 전화 말고 공이. 네, 그래가지고 그 사초 쓰듯이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불만이 게 김건희가 내란의 배우라는 사실 노상원하고 통화 내역을 보면 나올 텐데 그다음 추경호도 지금 윤석열과 통화를 한 거 좀 그건 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나는 두 가지로 봐요. 내란 특검 속 이걸 묻을 수도 있고 근데 김건희 얘기를 낳는 거 보면 묻을 확률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또 집필도 해야 돼요. 내란 특검 앞에 가서 왜 김건희 배우 안 캐냐 이걸 해야 국민의 해체가 되잖아. 네. 김건희 배우를 캐야 국민의힘이 내란 배우로 추경호나 나경원이 드러나야 위원장단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만일 이런 증거들이 안 나오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위원 이 청구 신청을 만일 법무부 장관이 아니면 국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서 하게끔 그렇게 한다 이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이 부분에 지금 뭐 법원 내란 뭐 재판부가 있기 전에 특검 내란 특검에서 그런 내란 부분에 제대로 규명을 해서 해야 그게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위원정당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김혜민 대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보세요? 아, 네, 당연하고요. 그래서 특검 기간을 이제 그 연장을 하려는 네. 거를 이제 막 그 막았잖아요. 사실은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주장을 이제 설득이 당한 건지 뭔지 우리 야합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걸 막아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 특검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끝까지 연장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특검이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초심 대표님께서 전화를 한번 공식 전화로. 그 전화가 아니라요. 네. 이 특검이 제대로 일을 한다 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못 믿는 게 그 검찰, 네. 법원도 잘 못 믿잖아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특검은 검찰 쪽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검찰이 해방 이후에 검찰 그 동일체 하면서 검찰의 가정은 건드리지 않는 불문율 등등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사건들이 조작됐어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아. 피해 많이 한 본문 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거. 옛날에는 막 사형 당했잖아요. 조작해가지고. 네. 사형 당했어. 그 사람이 이제 뭐 나중에 여기 이제 재상고 해가지고 무죄로 나오기도 했는데 이미 죽어버렸잖아, 사람은.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 내란 재판부 설치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특검을 감시를 잘해야 된다. 김혜민 대표는 국민의힘 해체 그 운동 대표로서 특검 감시 그 어떤 단체도 하나 만들 의향 없어요. 아. 우리 저 임명희 부대표하고 상의해갖고 아, 네네네.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감시단 괜찮은데요? 네. 그거 해야 돼요 지금. 특검도 네. 수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수 지나면 있도록. 초심을 잃어버려요. 아. 조원석 특검보도 처음에는 사초 쓰듯이 한다 했는데 네네네. 하다 보면 막 옆에서 뭐 그 자기 네. 옛날 그 합법연수원 아, 네. 동기라든지 같이 뭐 법원에서 활동하던 그런 그 사람도 뭐 그 사법고시 출신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있잖아. 네. 그래가지고 막 그쪽에 노비 들어오면 초심을 잃을 수 있으니까. 네. 초심을 잃지 말라고 네. 그걸 그 국민 특검 감시단. 네. 특검이 이제 좋네요. 근데 지금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언젠가 제대로 안 는다는 어떤 그 여론이 형성될 거야. 뭐 한 사건 가지고 네. 그때 준비하고 있다 만들자. 네네네. 각 같이 시민사회단체들 네. 해가지고 네. 네. 좋은 생각입니다. 특검 감시해야 돼요. 사회민주당에서 잘해야 돼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사회민주당에서 특검 감시 대책위를 네, 정하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분에 설명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지금 바로 만드시는 네. 거죠? 만들면 됩니다. 못 저는. 믿는다니까 검사 네. 출신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긴장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 끝까지 긴장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민주당이 오늘 여기 부대표님 오셨으니까 네. 요 저분 해가지고 네. 사회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네, 좋습니다. 야당하고 네. 뭐 민주당은 빼더라도 네. 다른 정당하고 해가지고 네. 뭐 만들어요. 그 국민 특검 감시단. 네, 네. 네. 좋습니다. 특검이 이제 아니 제대로 하면 그런데 뭔가 지금 현재 김건희의 그 내란 배후를 캐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무능한 부분이야. 이거 눈 감고 캐낼 수 있어. 않는 것 같아. 아 윤석열 했는데 김건희까지 하면 되냐. 근데 국정농단은 김건희가 다 있잖아. 그렇죠. 원주는 김건희 있고 윤석열은 쟤는 그냥 불쌍한 애야. 그냥 당했어. 건희한테 저기 성렬이가 당한 거라니까. 2013년도 7월 달에 김건희가 점을 봤어. 네. 알아요? 2013년이요? 2013년. 아. 해부 영부인 정계가 나왔어. 그때부터 시원손과 김건희가 돈을 벌어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아. 그래서 검찰총장 만들고 그때부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와. 이런. 네, 그래요. 뭐 또 저기 질문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해체에 네. 대해서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더는 이제 혼란 부추기는 쓰레기 집단이 국민 혈세를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일을 두고 볼 수 없는 일인데요. 이제 네. 어떻게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김혜민 대표님, 우리 그 국민의힘 해체 행동 대표로 열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단체를 만들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열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단체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네. 이게 12월 이제 그 3일 날 이제 내란이 발생했고 그 7일부터 14일까지 12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국회를 에워싸고 2030 이 청년들이 24시간 농성을 했어요. 그 추운데. 맞아요. 네, 그때 1문부터 7문까지 네. 그 농성을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네, 그때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그 민주당에서 천막을 설치해줬거든요. 불쌍하다고 생각을 불쌍하다보다는 안타깝다 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일부러 그 천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문 있잖아요. 1문부터 7문인데 1, 2문은 천막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었어요. 거기서 그냥 계속 가만히 침낭에서 맞아요. 네,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서울의 소리랑 알게 된 건데 오죽하면 제가 서울의 소리 농성장 가가지고 어차피 2030 이 친구들 농성하고 있는데 이 떡볶이라도 그래서 제가 떡볶이 배달을 네 했었는데 그 돈은 물론 서울의 소리에서 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느낀 거지만 2030이 주인이 되는 이 국민의힘 해체 운동이 진행될 수 있겠다. 이 국민의힘 해체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40대, 50대, 60대 저도 이제 40대인데요.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해체시켜도 또 그 10대, 20대, 30대가 국민의힘 같은 정당을 찍어버리면 구구정당을 찍어버리면은 저는 이게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2030이 스스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2030들을 주인으로 세워서 이 운동의 주인으로 세울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그날 생각납니다. 그, 12월 3일 내란 지나고 4일 이제 네. 다 네. 해제하고 네. 저희가 불안해서 네. 계속 대기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한창민 의원도 본관에서 계속 대기하다가 새벽 한 4시 반, 5시쯤에 의원실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그러다 제가 새벽 6시 반에 밤을 홀딱 새고 집에 잠깐 옷을 갈아입으러 나갔는데 그 새벽 6시 반에도 2030 그 문 앞에서 네. 계속 있으면서 네. 국민의힘 혹시 의원들이 나갈까봐 대기하면서 네. 맞아요. 그 청년들 모습 보고 제가 뭉클했어요. 네. 이분들이 밤새 지켜줬구나 네. 이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네. 또 그 자리에 함께 하고 네네네. 계셨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했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40대, 50대, 60대, 뭐 70대까지 다 있지만 이제 기본은 저희가 2030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의힘 해체 행동으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스튜디오도 빌려주셔서 저희가 2030들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방송도 했었고 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 단체에는 이 임무는 국민의힘 해체고 2030을 주역으로 세워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해체는 이제 위원정당 신청, 전 네. 통진당회가 있어가지고 네. 저는 그게 제일 손쉽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그걸 법무부 장관 보고 위원 신청을 내라고 할지 안 낼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국민의힘의 행태로 보면 분명히 위원정당 신청이 될 거다. 윤 어게인이나 찾고 저렇게 부정선거나 찾기 때문에 쟤들은 스스로 참여를 할 거라고 보는 그런 내 촉도 있어요.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그 부분에도 우리 김혜민 대표가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시라. 네.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김혜민 대표님은 또 몇 년 전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더는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회 절반이 국민의힘이라는 건 자체는 정말 역사적 수치입니다. 저는 같이 그렇게- 일하기 너무 힘들죠. 네네,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거든요. 뭐 그 국회에서 그 뭐 5.18을 폄하하는 건 너무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역사를 다 왜곡하고 네. 부정하고 그다음에 더 심한 거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아주 그 막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거는 국회 모든 회의를 다 공개를 해라. 뭐냐면은 법안 소위, 그다음에 예결 소위 이런 거 다 공개. 왜냐하면은 이게 사후에 끝나고 나서 회의록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저는 그 회의록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 순간 라이브로 생방을 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떤 발언하는지 생생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네, 그것도 있고 진짜 국민들이 보고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어요. 네네. 그럼 내가 부탁 좀 할게요. 네, 뭘. 지금 뭐 아까 얘기했듯이 5.18 관련해서 네. 지만원이랑 나 국회에 그 대회의실에 토론회 하는 거 그때 네. 막 의원들 참석할 때 가서 소리도 지르고 5.18 그 어머니들 네.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하고 네. 항의도 했는데 그게 쏙 들어갔잖아. 들어간 이유가 5.18 그 왜곡 방지법이 네. 21대 때 통과됐잖아. 양형자가 발의를 해서 네. 그때 같이 발의한 게 역사 왜곡 방지법. 네. 그거가 통과 안 되는 바람에 내가 지금 엄청난 수십 개 전과가 생겼잖아. 네네네.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이면 네. 지금 그 서하숙 의원이 있죠. 네.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사람 보고 하라니까 안 해가지고 네. 서하숙 의원이랑 네. 그 역사왜곡 방지법 네. 그 부분을 지금 법안을 그 전에 네. 있는 거 만들 거예요. 그 한창민 의원님한테 오늘 네. 가시면 그거 좀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걸 통과하면 논란이 없어. 일장기 들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놈 다 처벌받아. 지금 지만원이 감옥 갔지 않아. 그래서 네, 네. 아주 쉬운 방법인데 김용만 의원도 못해. 처음에 국회의원 1년 됐잖아. 벌써 국회의원 네, 네. 되지. 한다고 장담을 했는데 그게 민주당에도 그런 걸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 좀 누가 반대하는지도 말하죠, 응징가게. 아, 내가 전과를 네. 지금 벌써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3번 고발당해서 또 전과 3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지 뭐 몇십 개 늘어날 수 있으니까 내 전과 방지책으로 역사회복 방지법을 좀 김혜민 대표가 좀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아, 저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김용만 의원이 역사회복 네. 방지법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네요. 근데 안 했어. 아, 네. 그거 지금 나 응징 가야 될지도 몰라. 지금 달랑 해놓은 게 역사회복 방지법 공약을 했어. 네. 그 당시 선거 때 만나서 하기로 네. 했는데 지금 달랑 해놓은 게 이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안 하는 건 왜 안 하냐. 김구 선생 정선자가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 강력히 규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 얘기하는 건데. 네. 근데 뭘 했냐. 서현총원에 친일파 무덤 파내는 거 이게 무슨 무덤 파내는 거고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고 지금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부분을 막아서 앞으로 일본 친일파들이 지금 일본을 그 어떤 매국 행위를 하는 이런 친일파들이 그 행동을 못하게 막아야지. 지금 나날이 일베 같은 데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현충원에 뭐 친일파 묘는 나중에 파내도 되는데 이건 문제 진행형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김혜민 대표가 내일이라도 국회 들어가면 김용만을 만나서 내가 규탄을 하더라고 좀 전해줘. 네. 그리고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하남에 김용만 지역구 사는 분은 이제 서울에 지를 백은종 대표가 그 공약하고 국회의원 된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서 규탄한다고 응징 간다고 하더라고. 좀 예. 근데 네. 정말 궁금해요. 이제 나는 국민의힘 국진당 네. 내란의 힘이 나는 분명히 해산된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가능성이 있겠냐. 지금 민주당 의원 7, 80명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이걸 가능성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김혜민도 가능성이 없는 걸 가능성 있게 먼저 심리적으로 가능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 가지고 계세요? 국민의힘 해체에 대해서 아니면 5.18 역사. 국민의힘 해체. 네, 국민의힘 해체. 네, 네. 저 역사 왜곡에도 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네, 저희 이제 국민의힘 해체 행동이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때 바로 선거 직후에 대선 직후에 이제 국민의힘 해체 이제 서명을 받았어요. 네. 저희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하셔가지고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그 활동을 하시면서 그 국민의힘 해체에 대한 국민적 분노 그거를 몸소 체득하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한 17만 명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해체 서명 목표는 100만 명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받아서 해체될 때까지 이제 활동을 할 건데 이게 가시화되려면 이제 2가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해줄게.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얘기하세요. 네, 먼저. 필요한 걸 요구를 하면 내가 네. 가능한 건 해줄게. 네, 일단은 저희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검에서 뭐가 네. 나올 수 있도록 특검 감시단 괜찮은 것 같고 네. 특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계속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저는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란 특별재판부 반드시 빨리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네. 그냥 법원은 할 생각이 없어요. 네. 법원은 사실 내란 세력을 청산할 생각이 의지가 없습니다. 네, 본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해야 됩니다. 그 국민의힘이 뭐라 하든 그냥 하셔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제 촛불행동 그 국민의힘 해체 집회를 많이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이번 주에 좀 많이 늘긴 했지만 물론 그 미국 문제 때문에 많이 늘긴 했는데 이게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 네. 한국 노동자들 대항한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이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회민주당이나 우리 네. 진보당 이런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 지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대선 이후로 활동이 없어요. 장애투쟁이 사실상 없다. 저는 이 부분 조금 그 정당들 좀 반성해야 된다. 사실 민주당이 나서지 않는 거는 저도 이제 좀 안타깝지만 그렇다 쳐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진보당부터 해서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이런 분들이 야5당, 야4당이라고 하나요? 야4당도 연합해서 국민의힘 해체를 얘기할 때가 됐다. 네. 저는 국민의힘 해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보당이 그런 논리에 갇혀 있어요. 어떤 논리에 갇혀 있냐면은
정당 해산은 법에 의한 헌법에 의한 정당 해산은 안 된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산할 건데 하면은 국민들을 움직여서 해산하겠다는 논리예요. 그럼 국민들을 움직여서 해산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장외투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야사당과 이 사실 진보 비상행동 했던 분들이죠. 다시 모으고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 같은 훌륭한 진보 유튜브 모으고 그다음에 뭐 촛불행동 다 모아서 다 같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크게 집회해야 된다. 네, 네. 나는 뭐그 네, 부분도 주장을 물론 하는 바입니다. 집회를 네. 해서 네. 손해 볼 건 없지만 네.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일단은 내란 특검에서 네. 어떤 국민의힘 사람들 내란 네. 집회를 하더라도 내란 특검을 압박해서 어떤 국민의힘의 추경호나 또 김건희나 이런 나경원이나 그 내란의 그 공범이나 동조범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지금 지난 대선에 41%가 나왔잖아. 이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해산시키라 그러면 그쪽 세력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네네. 나는 10%나 20% 나왔으면 그 얘기가 가능한데 네. 지금 뭐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겠다는 사람이 40%잖아.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눌러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계속 10년, 15년 이렇게 잡아서 네. 교육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지 네.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법적인 입법을 해가지고 내란 특검 관련해가지고 특별재판부도 만들고 네. 또 어떤 여러 가지 지난번 지금 만들고 있는 법들 네. 이런 것들을 검찰 해체 이런 네. 것들 법안으로 풀어가야지. 네. 현재 어떤 물리적으로 지금 네팔 난리 났잖아. 네.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용인 대표가 좀 과격한 면이 있더라고. 그런 건 좀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 네, 가격한 면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지금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매일 네.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농성을 하는데 아니 솔직히 다른 정당에서 너무 호응이 없는 거 아닌가 좀 반성이 되는 네. 제가 방송이 됩니다. 원래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김건희 네. 대통령 당 되고 네. 계속 우리 할 때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네. 7시간 녹취록도 MBC가 보도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 모양 됐고 네. 명품백 때 누가 보도했는 줄 알아요? 하도 MBC가 흘려다 안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때 유튜브도 한 군데인가 뿐이 네. 우리랑 보도 안 해줬어요. 네. 원래 앞서가는 사람은 이로운 법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저는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네. 하나 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내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아까 역사 왜곡에서 좀 찬착해야 될 진전시켜야 될 부분은 내란 옹호에 대해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역사 왜곡 방지법이 있듯이 내란 옹호 방지법이 있어야 된다. 그걸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DC 이런 데 보면 내란을 엄청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사실 저는 다 처벌해야 된다고 네, 봐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 옹호는 최소 3년 이하 징역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역사 왜곡 5.18 역사 왜곡, 친일 역사 왜곡 플러스해서 내란에 대해서 이미 내란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대통령 탄핵을 하면 이미 역사적인 판결은 끝났다라고 보고 그럼 이제 다음 넥스트 버전은 뭐냐면 내란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네. 네, 그래요. 지금 그거가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에요. 네. 촛불행동도 그걸 해야 돼. 네. 토요일 날 전광훈이가 네.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빨리 석방시켜서 네. 다시 대통령으로 데려와야 네. 된다. 이게 바로 내란 선동이나 옹호란 말이에요. 대선불복, 수업시에서 내란 이 옹호죠. 서울의 소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직은 윤석열이가 법원에서 내란으로 형이 확정 안 되니까 네. 애들 우기는 거야. 내란 네. 아니다. 네. 근데 윤석열이가 내란으로 확정되는 날 나는 2만 명 고발할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역사 왜곡 방지법은 없어가지고 고발을 못하잖아. 네. 김병헌이나 이런 사람. 근데 지금 이제 지만호는 고발해서 2년이나 징역 갖고. 네. 네. 내란은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현재 굉장히 엄한 법이 있다. 네. 내란 잘했어요. 그러고 가서 마이크 잡고 해도 3년 이상 징역이란 말이야. 네, 맞습니다. 이걸 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 전광훈이도 그걸 내란 특검에서 전광훈 입에서 수사를 분명히 하나라도 내란 선동이나 동조로 기소를 해서 감옥을 보내면 다들 안할 텐데 지금은 막 뭐 아까 얘기했던 사이트에서 계속 노란 옹호하는데 만이에 니놈들 앞으로 서울의 소리가 전부 그거 지금 채취하고 있어.
네. 그래가지고 모조리 한 몇만 명이라도 네. 고발을 해서 네. 고발은 해도 돈 안 들잖아. 네. 그냥 일괄적으로 네. 써서 하면 되면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 뭐 이거 좀 용서 좀 해주자 국민 차원에서 그러시면 두목들만 감옥 보내고 우두머리만 나머지는 이제 뭐 그 용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김현민 대표가 네. 지금 윤석열이 내란 수기로 법원에 확정이 되는 순간 국민의힘 해체운동 대표시잖아요. 네. 그거랑 촛불행동이나 모든 단체들이 이제 고발을 네. 하는 그 증거 취합해가지고 네. 해야 된다. 그거는 네. 우리는 고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지금 네. 배인규나 정광훈이는 이미 고발을 했어. 네. 몇 명 고발했는데 네.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는데 네. 쟤들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내란 아니다. 네. 그게 무슨 내란이냐? 네, 대목령이다. 이 주장하는 게 네. 그럼 직위원이니까 빨리 재판을 맞춰줘야 되는데 네, 네. 직위원도 지금 어떻게 처리를 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당들이 좀 빨리 하세요. 네. 그래서 내란 내란 확정되는 재판, 네. 순간 내란에 지금 옹호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어떤 처벌을 받게 만드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니들 그러면 그 윤석열이가 내란으로 확정되는 순간 니들은 3년 이상 징역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줘야 돼.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내란을 옹호 못하게 저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란 관련 처벌 특별법은 없더라도 현행법이 굉장히 네, 현행법으로도 예, 충분히 가능해서. 그럼 지금 만들어도 그보다 강하게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좀 지적하고 싶은 네. 부분은 이 특검 안에도 내란에 대해서 선동선전한 거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야 근데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전광훈을 내가 네. 기본으로 네. 특검에다가 직접 고발할 거야. 네. 네. 내란 동조 선동 혐의로. 네. 그것도 토요일 날 발언한 거. 그전에도 막 수백 번 했는데. 네. 내란 수기를 석방시켜서 대통령으로 데려오자는 이건 네.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어떤 역적으로 몰렸잖아. 네. 조선시대 같으면 삼족을 네. 멸하는데 그럼요. 그 그렇죠. 역적으로 몰린 사람을 또 가서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데려오자면 바로 그냥 일가족 전체 또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그 죽음을 맞는 그런 것까지 올 수 있으니까 네, 이 네, 부분은 나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의 문제라 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안 해. 내가 하는 얘기를 김혜민 대표도 한 번도 안 했죠. 뭐 어떤 부분이?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저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거 봐. 이렇게 칼수술하고 다니고 IQ가 높은 사람도 본질을 깨틀지 못하고 있잖아. 쟤들이 겁먹고 함부로 못할 게 뭐가 있는지를 현행 법을 새로 만들자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내란 방지법만 가지고도 쟤들은 얼마나 무서워. 3년 이상 벌금형도 없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요. 내란 옹호하는 사람들. 네. 나한테 찍히면 앞으로 3년 이상 징역하게 돼 있어.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백운정 대표님과 같이 네. 특검 감시단부터 해서 네. 내란 옹호 세력에 네. 대한 이제 대대적인 고발 운동에 네. 좀 이제 오늘 모닝콜이 희망콜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게 네, 네. 국민의힘 해산과 맞물려 있는 거야. 그거는. 네. 그래야 쟤들이 위축돼가지고 국민의힘 네. 힘도 빠지고 네. 그렇게 되니까 네. 앞으로 그거 좀 해주세요.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같이 해봐. 네, 네. 다 같이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네. 이제 내가 JMS도 갔다 오고 네. 통일고도 갔다 오고 또 신천지는 금요일 날 내가 신천지에서 6년 활동한 사람 영상 네. 인터뷰를 하셨죠. 인터뷰도 했잖아요. 네. 인터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신천지나 통일교가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뭐 공개적으로 그렇죠. 어떤 지원을 했고 특히나 신천지도 이재명 대통령 매우 어떤 싫어하는 그런 네. 사이비 범죄자 단체고 희대 사기꾼 이만희가 운영하는 신천지라고 나는 이제 희대는 안 붙였는데 이제 붙이기로 했어. 그냥 사기꾼 이만희라 했는데 그 신천지 가가지고 방송한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 임명희님? 일단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제 종교 단체와 유착 관계에 있어서 이게 종교와 정치 분리 원칙을 이제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위헌적 범죄 행위.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입법이 필요해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종교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 해체시키고, 일본도 지금 통일교 해체를 시켰잖아. 네.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법이 없는데 국회에서 그 법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런 예. 일들이 줄어들죠. 그 김충일 목사님과 아까 인터뷰 하셨잖아요. 네. 그때 인터뷰 하시면서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근데 나는 있으셨는지. 이제 네. 그 올해 10년 이전부터 그 신천지 피해자들 자식이 그냥 어디로 있는지도 모르고 몇 년 얼굴도 못 보는 부모들 이 얘기 들어봤어요, 김혜민 대표는. 네, 예, 신천지 그런 너무, 사람들하고 가평에 가서 집회도 하고 또 내가 가서 가평 신천지 정문을 막 발로 차고 이만희 나와 이 새끼야 하다가 벌금도 물고 그랬는데 그 신천지가 이 대법에서 범죄 집단으로 판결 받은 것도 있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근데도 계속 지금 저렇게 종교 단체로서 엄청난 보호를 받는데 더 무서운 건 그날 내가 충격받은 게 그 사람이 6년 거기서 활동할 때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그래서 이게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 지식만 가지고 검사 되고 판사 되면 신천지에 매수된다. 그래서 신천지가 처벌 안 받고 저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맞는데 그 자유가 보장되는데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있으면 그것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종교의 자유 앞에 너무 법 집행이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아니 국민의힘이 전신은 신천지예요. 네. 박근혜 때 그 새누리당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가 이름 지어줬다는 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그래서 설이 있었죠. 그때부터 신천지와 밀착해가지고 윤석열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좀 네. 고민하는 거는 네. 이 이제부터 그 정강훈 세력들을 우리가 반헌법 세력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반헌법 아닙니까? 이거 헌법 제 19조. 아니 그냥 역적이라고 그래요. 반헌법이라지만 좀 우리가 선동적인 발언으로 역적놈이라고 얘기하고 거기다 가로치고 반헌법적이라고 해야지. 반헌법적이라고 그러면 쥐가 약한 줄 알잖아. 그렇게 그것도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긴 한데 이 그런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법 제 19조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던지. 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 그래서 네. 그 윤석열 말 똑 달아서 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이렇게 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처벌을 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 종교가 정치랑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거는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신에 맞지 않다. 건국 네. 이념에. 네. 그럼 우리가 특정 뭐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내리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 만드셨으면 네. 좋겠다. 근데 이미 대표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통일교가 이제 일본의 아베 암살까지 네. 이어졌잖아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통일교가 이대로 정교 밀착이 되면은 그렇죠. 무슨 정치와 교가 사이비 교가 밀착이 되면 근데 놀라운 건 그 통일교를 한 30만 명을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발판을 잃어버렸으니까 일본에 있는 통일교도를 이리 데려오면 이제 나중에 한국 오면 한국 사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무슨 짓을 할지. 그렇죠. 그 자민당과 통일교. 근데 요즘 통일교인들이 내가 통일교 비판을 하고 가서 막 욕 좀 했더니 뭐 통일교 문선명이는 잘했다. 맞아요. 문선명이는 국가에 해는 안 끼쳤어. 북한에 김일성도 만나가지고 어떤 남북교류에 소몰고 가는 이런 물꼬도 텄고 이러하라는 그 회사 만들어서 맥콜이라고 알죠? 먹어봤어요? 네. 네, 그게 맥콜. 바로 그 네, 통일교. 통일교. 그리고 네, 되게 외국에서 삥 뜯어다가 국내로 가져왔어 통일교는. 그래서 뭐 옳지는 않지만 근데 국부를 유출시키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문선명이 죽고 한학자가 되면서 지금 자식하고 지금 재산 다툼해가지고 저기 여의도 빌딩도 다 뺏겼어요 한학자가. 네. 네.
수조 원치를 뺏겼는데 그 자식놈들이 정상인 놈이 또 아니야. 총 막 쏘면서 극우 돈이 많으니까 그 이상하게 저기 극우 돼가지고 그 돈 많이 주고 유병한 석학들 불러다가 포럼하고 이런데요. 그리고 또 한 놈은 막 총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이렇게 하고 이 자식놈들하고 애미하고 이제 재산 다툼을 해온 거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종교가. 제정신으로는 그 집단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김혜민 대표 지금 네. 국민의힘 해체 하라고 왔는데 엉뚱한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 저희가 다음에 아닙니다. 한번 같이- 다음에 또 나와서 네, 해야 되는데 네. 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예, 네. 좀 질문 드리면 우리 국힘당 해산 방법 네. 이게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좀 그렇- 야무지게 말씀해 그렇죠. 주시면. 그걸 해줘야 예. 돼요. 오늘 카이스트 출신이 명확히 지침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해야 해체시킬지. 네. 좀 뭐 빨리 하세요. 지금부터 5분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해산시킬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같이 방법을 좀 예, 네, 도모를 해보죠. 네네네. 일단은 저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사당이 이번 야합제하고는 되게 잘 대응하셨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정치권이 사실은 좀 제대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염원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언론입니다. 언론. 그래서 언론의 문제점이 좀 심각한데 그나마 서울의 소리가 제대로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문제는 자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일까요? 아니죠. 네, 무슨 극우 뭐 정당이죠. 매국 정당이라니까 자, 나라를 그래서 팔아먹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 글자 단어의 언론사가 있는데 모 언론사에서 이제 여론조사 했는데 진보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위원장당 국민의힘 해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50%가 찬성을 했어요. 자, 국민 50%가 그 네.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러면 보수정당 신당, 대한보수정당 신당 3당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하면은 구구정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모든 그 국민의힘의 워딩을 우리가 받아 써줄 필요가 없어요. 왜 받아 써줄 필요가 없냐? 일단 반국가 정당입니다. 내라는 옹호한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왜 그걸 받아쓰기를 하고 보수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주냐? 저는 이제 이 진보 정당도 진보 언론 매체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스스로 밝혔잖아요. 보수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진보인 거예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고 이 국민의힘은 구구 정당이기 때문에 이 유럽사에서는 구구의 더 심각한 구구라고 봅니다. 네. 군사 주권도 버리겠다라는 그런 심각한 구구 정당에 대해서 일단 언론이 받아 써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그런 프레임을 구구 정당, 국민의힘 이렇게 저희는 접근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민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저희 같이 이제 실천을 하시죠. 네. 근데 내가 네, 이제 네, 네. 말씀 중에 이제 네. 제가 한번 추가로 제가 아니요, 우려를 말씀하세요. 얘기하고 질문 드리겠는데 네. 지금 위원장당 해산 부분에 대해서 에이 설마 어떻게 위원장당 해산을 시켜?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주 시민들, 촛불 시민 중에도 많다는 게 놀라울 정도야. 네. 해산을 우리가 시키자는데 뭘 시켜? 이명박 구속시키자고 할 때 뭐 박근혜 구속시켰는데 이명박을 왜 또 시켜? 이런 분위기가 있듯이 지금 뭐 그래도 뭐 여기 해산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회민주당의 입장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건 너무 뭐 그게 가능하겠냐 이러는데 가능한 일이잖아요. 법적으로 확실히. 그래서 이런 여러 위원장당 해산에서 뭐 그걸 갖다 오히려 우려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우리가 또 설득 네. 해야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위원장당 해산 여론조사를 하면 몇 프로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도층 사람들이 해산시켜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참고로 여론조사를 그때 아까 전에 이제 그 모 진보 매체에서 여론조사 했던 결과를 좀 보면은 사실 중도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사실은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 해산에 대해서 몇 프로예요? 위원회상 청구에 대해서 네.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얘기한 사람들 찬성이 50%예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50%. 왜냐하면은 보수가 17%만 찬성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중요한 부분은 중도입니다. 그렇죠. 중도는 50.9%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가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세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천을 안 한다. 근데 이걸 하려면 제 경험상 그게 네. 한 70%까지 가야 돼. 이걸 20%를 높여야 돼. 네. 근데 지금 네. 찬성이 50%고 반대 17%면 나머지는 무응답이잖아. 무응답은 찬성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잖아. 그게 우리가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네. 70%가 되면 누가 먼저 움직이냐? 네. 민주당이 먼저 움직인다니까. 네. 50%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게 혹시 여풍 맞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를 가지고 하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 청사는 정청래 대표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 이야기하는 사람 없지. 네. 예? 네. 외산 시키겠다 사과 안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해산시킨다는 기조를 가지고 가야 네. 국민의힘도 뭔가 정신을 좀 차릴 거 아니냐. 네.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네. 당선이 된 핵심적인 거는 국민의힘 해체. 네. 그다음에 해체? 대의원제 폐지. 네. 아니야. 네. 대의원제 폐지는 맨 마지막이고 내란 척결, 네. 내란 네. 소탕, 네. 국민의힘 해체. 네. 첫 번째가 내란 소탕이야. 네, 그렇죠. 그래, 물론, 지금 뭐 네, 이번에 맞습니다. 야 네. 보니까 붙는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해. 그 내란 네. 소탕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요. 그러면 이 저기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척결 제대로 못하면 그 의미가 없어.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이 시대 정신이 임기 1년 네. 동안 내란 그 소탕만 서울의 소리 용어로 제대로 하면은 엄청나게 앞으로 큰 정신이 되지만 아마 그걸 민주당, 실패하면은 예. 이제 진로가 다 나갈 수가 없어. 난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리를 하면은 제 말을 네. 그래서 이제 내란 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정치인이 저는 이 시대 정신을 정확히 꿰뚫을 거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란 청산에서 네. 국민의힘 해체를 앞장서 나가면 네, 자기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다. 네, 저는 네, 그렇게 확신을 아니, 가지고 있고. 네, 확신인데 아직 차기 대선 얘기할 때는 아니고. 아, 네, 그래서 좀 큰 네.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네, 정도만 그래서 제가 하고. 이제 권고드리고 싶은 분은 이 사회민주당에서 네, 네. 이 국민의힘 해체를 전면에 들고 네. 네, 운동을 하시면은 네. 나중에 그 대통령이 되실 수 있다라는 아, 예언적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항상 명쾌하고 화끈하지 않아 김혜민 대표가 네, 너무 발언이. 좋은데요. 예, 네. 아, 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예정 시간이 다 되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 번에 출연으로 이제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네. 우리 김혜민 대표를 모시고 카이스트 출신이잖아. 네. 수학과 출신이잖아. 아니, 중요하지 않은 거. 미분 적분에 대해서 잘 알잖아. 이렇게 네. 아니, 네. 이렇게 더 해서 이상 얘기하지 모셔다가 이렇게 원형콜에서 한데 5시에 나올 수 있겠어요 또? 아, 네, 저희 5시, 네. 아니 이제 겨울 되면 5시면 깜깜하고 네. 엄청 추울 텐데 올 수 네.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오면서 약간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 우리 소심 대표님께서 고령의 그 나이, 그렇게 말씀 좀 죄송한데, 아직 28 청춘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도 이렇게 새벽 5시에 나오셔서 방송을 하셔야 되나. 네. 근데 김혜민 네, 대표가 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방송하는지를 모르네. 네. 내가 뭐이 얘기 할게 마지막 인사하죠. 네. 이 방송을 한 이유는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 얘기를 네. 했어. 대한민국 최초로 나라를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강원식 비서실장과 똑같은 맥락이야. 네. 내가 5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좀 성공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네. 이재명 개인의 어떤 그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미래, 네.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민족의 영원한 어떤 이런 그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5시에 하는 거는 무리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뭐 좀 일어났다 다시 자면 되니까. 2030년 6월 말까지 다음 정권 창출 뒤까지 5년간 하고 하는 거고 최종 목표는 2050년 정권 5번 연장할 때까지 희망의 모닝콜. 네. 50년까지 해서 내가 99살 뿐이 안 돼. 딱 계산해 보니까 네. 25년. 네. 그저 하고 이제 100세 때 네. 은퇴하려고 생각하니까 네. 이 결국은 성공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보자. 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또 원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내가 이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 같아서 이 얘기 했는데 모르는 것 같아서 마지막 네.
서울의 시청자 여러분께 감동적인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 해체의 주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정치인도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정치인들도 좀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이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저 서울의 소리 우리 농성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서울의 소리에 대한 응원 역시 실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이제 그 초심 백운종님의 희망차 모닝콜이 희망콜이 돼서 우리 국민의힘 해체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이 구구 세력들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가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네, 내가 네. 죽더라도 네. 내 뒤를 이어서 좀 해주세요. 내가 아니, 나이가 아니요. 많아서 언제 죽을지도 제가 모르는데. 네, 저희 120세까지 사실 계획이시기 때문에. 네. 아니 그건 내 네. 희망이고. 네. 그래요. 이렇게 네. 우리 김혜민 대표 이제 뭐 자주 나올 거니까 네. 나올 때 좋은 네. 그 와서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아침부터 이 얼굴 자체부터 말 자체까지 또랑또랑하니 네. 기분 좋은 그런 네. 모습을 그런 에너지가 보이잖아요. 있으세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와서 무슨 내란 창조 이런 것보다 이제 국민의힘 해체해놓고 막 박수도 치고 즐기고 춤도 막 추고 이런 방송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초심 백원정의 희망찬 모니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치는 맺은말로 고른 이슈는 대정부 질문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이 정부 들어서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란 청산을 외치며 단일 대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요.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생과 개혁 입법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면서 당위성을 부각할 텐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는 박성준 의원이 맡고 또 이해식, 천준호, 신정훈, 이건태, 김남근 의원이 이어서 등판을 할 예정인데요. 서울시리 대정부 질문 중계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조언, 직언, 응원, 질책 등을 아낌없이 댓글로 보내주면서 또 뭐 잘하면은 그 의원 전화번호 알면 직접 전화도 해서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효과적인 대정부 질문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 대표님은 대정부 질문에 안 나가세요? 저는 못 나갑니다. 자격이 왜 없어서. 왔습니다. 다음 네. 내년 국회의원 되셔서 네. 나가는데 대정부 질문 네. 사회민주당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싶으세요? 많이 나간다면 한번 여기서 대신해 보세요. 한번. 이재명 정부에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시절에 있었던 이제 잘못된 정책들 이런 거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 네. 이제 질의를 해야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국정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 해산이 멀지 않았고 이제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국민의힘 이제라도 자신들 모습 거울에 비춰보면서 반성하고 해산되기를 강력히 이 아침에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희망을 가장 먼저 전하는 방송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